최혜병 특검법 지난주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저는 딱 두 가지가 딱 이제 각인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저 박정훈 대령이 한 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로. 한 사람. 예. 이게 전 가장 저기 청문회를 간통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경로. 한 사람의 경로. 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사람이라고 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좀 잠깐 얘기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것.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 형소법상에 보면 이제 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사유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했다가 거짓을 증언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이것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뒤집으면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제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이제 자백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간 진행되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물론 뭐 청문회를 통해서 누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신범철 전 차관이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전화번호 그거 회수의 건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거기 신범철 차관 아주 그냥 아차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이제 외압인데 사실은 회수를 뭐 어제 보니까 이게 뭐 강탈했다, 탈취했다 이런 표현도 부승찬 의원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 결국에는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 그 개인 폰을 가지고 연락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과 주고 받으면서 결국 한 사람의 그런 전화, 경로, 또 외압 행사가 이 최혜병 특검법의 핵심 아니겠느냐? 제가 그래서 이게 7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벌어졌잖아요. 3일 사이에 이제 그 경찰로 이첩했던 것들이 다시 회수되는 뭐 브리핑 취소되고 회수되고 3일 동안 딱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중요한 것만 날짜별로 한번 타임이랑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7월 31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보회의가 열리잖아요. 수석보좌관회의. 거기에서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기현 사령관의 얘기고 그걸 박정훈 전 단장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7월 31일 날에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7월 30일 11시 54분에 용산에 내선 전화로부터 800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죠. 그리고 이 내용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청문회 때 질문에 대해서 안보 사항이라서 무슨 통화이냐 그랬더니 안보 사항이라 해서 대답을 회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실제로 그 8월 2일 날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 기록이 회수되잖아요. 이 회수되는 과정을 보면 시간별로 그냥 뭐 딱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8월 2일 날 12시 45분에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시켜요. 맞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12시 45분 전에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직 해임도 원래는 그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심의 결과를 가지고 해임을 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을 경우, 우리 뭐 항상 있잖아요. 뭐 국가 안보 뭐 등등 뭐 아주 예외인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해임시키고 후 심사를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후심사를 했어요. 후심사를 했는데 그 보니까 후심사를 8월 8일 날 했어요. 8월 8일 날 했는데 그 후심사 하는 날 아침 7시 55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게 나와요. 요것도. 그래서 아까 통화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언론 보도로 이 보직 해임에 대해서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사건 기록 회수하는 걸 보면
1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소속이죠. 저 대통령실에 있는 네. 그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대통령에서 왜 얘기해 줍니까 그거를? 증언했잖아, 그죠? 예. 증언한 거잖아. 유재현 관리관이 증언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저기 13시 51분에 전화가 와요. 경북경찰청 유재현 법무관하고 네. 그러고 나서 하하. 4시 21분, 16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신범철 네. 전 차관하고 통화하잖아요. 아. 요거 해수와 관련된 거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이 나왔어요 청문회에서. 예, 예. 그러면 요까지만 보더라도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박정훈 전 대령의 보직 해임에도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경찰청의 사건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된 통화들을 했다라는 게 이걸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네. 16시 40분에 유재현 법무관리하고 이시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 네. 비서관이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이때부터 하하. 이제 통화를 해갖고 결국은 그날 19시 20분에 기록을 해소해 오잖아요. 기록을 해소해 와서 그 다음에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소해 온 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잖아요. 네. 그 재검토할 때 계속해서 그 국방부 법무관하고 네. 그 이시용 공직관 비서관이 통화한 게 나오고 그 11차례인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왜 통화했냐 했더니 무슨 군사보문 네. 확대에 대해서 조언한다 정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점에 예, 근데 그때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네. 조사본부한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혐의자가 7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다. 네, 8명에서 2명까지. 예, 이게 전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딱 종합해 보면 딱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모아지고 있다. 한 사람 그 사람. 어쨌든 그분한테 모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제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당사자들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습니다. 왜냐? 다음 달 중순 넘어가면 휴대폰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19일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1년 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이걸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모들 뒤에서 비겁하게 숨을 게 아니다. 이 네. 정도 나왔으면 본인이 얘기해야죠 이제.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그리고 제 갑자기 이제 그 KBS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KBS는 청문회 인터넷 중계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뭐 이 야당만 들어와서 야당이 주최했기 때문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야당만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국민적 관심 사항인 거는 삼척동자에 다 아는 거고 그렇죠. 공영방송 아니에요. 네. 이게 공영방송이지 무슨 그 여당 편파 방송입니까? 야당만 해서 저 방송을 안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그럼 야당 참석 안 하면 그때도 방송 안 할 겁니까? 거꾸로? 그렇네요. 그런 걸 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 법사위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사실들 이게 이제 특검으로 어떻게 결과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거부권 행사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의혹에 대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단히 이제 압박이 될 거예요. 압박이 될 거고 네. 8명 아닙니까? 8명 중에 3명은 저 제2요구권 오면 찬성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하고 한지아 비례대표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5명만 이제 이쪽으로 찬성을 5명. 하면은 통과가 네.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불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직 뭐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네. 저 후보도 뭐 특검 해야 된다며요. 발의를 뭐 새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 같던데 하여튼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예. 또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책임져야 되고. 예, 저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의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볼 문제죠.